기자수첩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전액이요? 예, 전액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기도 재정난이 무상급식 때문에 일어난 거냐. 어허. 나쁜 예산을 줄여야지 왜 착한 예산을 줄이는 거냐. 전시성 예산부터 잘라내야지 왜 보편적인 복지 예산 이거부터 잘라내는 거냐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나쁜 예산,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를 찾는다면 이제 대표적인 게 경기도 국제 모트쇼 이런 거겠죠. 보터쇼. 보트쇼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경기와 함께 열리는 거죠. 경기 국제 보트쇼. 예.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라고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억에서 75억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워낙 오질 않으니까 경기도 내 시군 공무원들을 버스로 태워서 관광객으로 보내고 관광객으로 가는 사람 출장도 끊어주고 심지어는 관람객 숫자를 각 전시장 개별 집계해서 나중에 합산해서 뻥튀기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쉽게 안 갈 텐데 관람객이 보트쇼에 갔어요. 그럼 전시장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전시장도 가고 저 행사장도 가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쭉 돌아본 건데 전시장에서도 한 사람이 왔다고 계산하고 행사장에서도 따로 한 사람이 왔다고 계산하고 나중에 합치면 두 사람이 온 게 되는 거죠. 이런 그렇게. 식입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의 이 워낙 강력한 역점 사업이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김문수 지사가 대권 도전을 노려서 쏟아부은 경기도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됩니까? 모르죠. 이거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경기도를 위해서 쓴 건지 자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 쓴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수도권 급행철도 사업은 표류하고 있죠. 흔히 GTX라고 하는 거. 네, 뉴타운 사업은 224개에서 106개로 반토막이 나면서 실패했죠. 경인 운하는 경기도가 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배가 몇 척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비만 흘러가고 있고 다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요. 오랜 논란을 거쳐서 무상급식 시행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줄인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 논란이 계속되면서 반대하는 여론도 살아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힘을 얻는 거겠죠. 일부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 급식운동단체와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간에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등 친환경 급식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납품 시장에서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들과 보수단체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설문조사한 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인천 지역 설문조사를 보니까 학생은 71%가 만족한다 그 이상으로 대답했고 학부모는 89%가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대답을 했어요. 89%. 예. 관악구 설문조사를 보니까 서울시 관악구 응답자의 68%가 친환경 급식 이후에 급식의 맛과 품질 좋아졌다라고 이제 만족의 대답을 나타냈고 하남시가 보니까 초등학교 조사를 했는데 80%가 급식의 질에 만족한다 대답이 나왔군요.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잘 되니까 오히려 45억 하던 예산을 160억으로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익산시 같은 경우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자하고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학교별로 영양사가 우리는 무슨 재료가 필요하다고 발주를 하면 그 발주 품목을 모아서 친환경 생산자들한테 정리해서 넘기고 다시 배송을 받고 검품하고 검사하고 또 반품 생기면 반품 처리하는 것까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학생 사이를 연결하는 지역의 경제 체제가 새로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단체 소비의 결합 모델이 구축되니까 이거 뭔가 된다. 예산을 갖다 더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논란 없이 잘 되고 있는 곳, 정착되고 있는 곳들도 꽤 많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에 대해서 이 돈 먹는 사업이야 이러면서 이걸 전시성 행사 사업은 그대로 두고 급식 예산을 깎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새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가난한 아이들은 그 학교 급식하려면 가정조사서에 보호자 가출 확인서도 끊어가야 되고요. 신용불량자 확인서도 끊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채권 압류 처분서도 갖다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도 흥미로웠던 건 그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에요. 한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몇 개 간추려 봤습니다. 대단하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급식을 제공하다니. 중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또 어떤 학생은 선진국이란 이런 것인가. 한국 어린이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먹을거리 먹고 애국심을 키우는데 중국 정부는 해준 것도 없이 복종만 강요하냐. 우리는 무상급식하면 더 위험해. 학교에서 독을 먹일 거야. 중국에 워낙 이런 그 불량 음식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인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저거 정말 무료인가요? 도대체 소학교, 초등학교죠. 소학교 학비가 얼마나 되길래 무상급식을 해줍니까?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도 과연 저런 날이 올까? 그러니까 또 그 밑에 학생이 답을 답니다. 불가능해. 중국에서는 곳간이 넘쳐 흘러도 가난한 어린 인민들에게 줄 양식은 매우 아까워하지. 세계 2등 경제력이면 뭐하나. 인민에게 돌아갈 몫은 없고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헤쳐먹는데. 그다음 어떤 학생은 또 그 밑에다가 중국은 그래서 민주국가가 빨리 되어야만 해. 그래야 정부가 인민 무서운 줄을 알지. 그러니까 또 그 밑에 학생이 댓글 납니다. 너 그러다가 끌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제가 이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은. 자, 그래요. 무상급식. 그런데 지금 같은 경기도는 뭐 약간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잡음이 있다고 하면 그 잡음을 잡고 정리를 깨끗이 하고 계속하면 될 것이지. 아예 무상급식을 접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위험한 게 공공성의 영역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정부도 수익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자꾸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고. 여기에 언론들도 공공성을 포기하고 대놓고 수구 언론으로 바뀌면서 수익만 요구하죠.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가정과 시민사회, 생산자인 농민, 유통기업이 하나로 묶이면서 사회의 공공성, 지역의 공동체성을 다시 일궈내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요. 이걸 읽어내지 못한 사람이 대권에 나가겠다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고 그러면 중국에 가서 정치를 하든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상욱 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